금요일 정치권 소식 김성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께서 오늘도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 만나니까 좋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지 말라 그래야 되겠어요, 김성환 평론가. 네. 국회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50일 넘게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 예상은 했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했군요. 네, 원내에서 싸우는 게 더 효과적이다. 네. 이런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결국 복귀를 했고요. 위원장 7개 상임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출 과정을 마쳤습니다. 일단 교육위원장에는 김희정 의원,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김성원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송석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이양수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에 유이동 의원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성평등가족위원장은 내부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마저 이제 정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경선까지 치러서 유동 의원이 됐군요. 네, 애초에 김정재 의원, 송석준 의원이 외통위원장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배분이 됐는데 예. 유이동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 나선 건데요. 49대 48 한 표 차이로 와. 경선 끝에 예. 국토교통위원장이 됐습니다. 3선 때는 본인이 막내라서 위원장 못 맡았는데 4선인데도 이렇게 못 맡고 넘어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이동 의원은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네. 비주류에다가 친한동훈계인데 경선에서 이겨서 알짜 국토교통이 여기 굉장히 인기 있는 상임입니다. 여기 위원장을 맡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이 향후 한동훈 의원의 컴백에 영향을 조금 미치는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까? 물론 이게 유이동 의원의 개인 역량 네. 그리고 또 본인의 친소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귀 또는 이제 지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공헌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파와의 경쟁에서 경선에서 이기니까 이 정도면 한동훈 의원이 나중에 돌아올 때도 조금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그 세력이나 영향력이 이제 갈수록 쇠락해 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네. 이제 표를 보시면은 49대 48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아직은 예. 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팽팽하네요. 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소식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많은 질문을 소화했습니다. 우선 그간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던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행태가 왜곡된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30억짜리 한 채냐, 아니면 10억짜리 세 채냐. 네. 그런데 세금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낼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누가 더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이제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가구수 제한 위주의 기존의 어떤 다가구 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은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 가액 기준으로 예. 어떤 과세 기준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시사를 했어요. 결국 1주택자라도 초고가 기준이 얼마가 될지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초고가거나 아니면 비거주용일 때는 보유세를 좀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어제 토론을 보신 분들의 중론. 앞으로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진단입니다. 네, 그간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그 발언들이 미묘하게 변화를 겪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집값 통제의 목적보다는 시장 정상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네. 집값 통제가 목적이 아니고 시장 정상화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정작 이제 토론의 이제 목소리, 마이크를 쥐신 분들이, 네. 시장 정상화를 좀 강하게 외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좀 규제 위주 토론으로 흐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시장 가격을 존중하지만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 이거 굉장히 핀셋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미 분양을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대출 총액 제한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 문제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급 측면이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지원 이것도 대출을 풀어야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 등등에서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도 시장 가격은 존중하는 이런 흐름들을 얼마만큼이나 이제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낼지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제 중심의 토론회여서 볼멘 소리도 좀 나왔는데 보유세 강화, 전세대출 제도 개편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도 투기 목적의 고가, 다주택 보유 부담, 전세대출 조정 이런 얘기들과 맞물려서 결국엔 이제 두루두루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로 좀 들렸거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초고가, 비거주 이렇게 단순화하기에는 사연이 너무 많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집 팔 때 굉장히 많은 사연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 보유세를 가격이나 또는 이제 목적, 지역 이런 것들을 다 좀 감안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건 어떤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핀셋으로 세분화해서 세율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앞으로 집을 구매하실 분들 또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전세 대출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제한도 많이 가지만. 전세 대출을 생애 총량제로 도입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 대출 전세 갈 때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총액 내에서 한도를 정해서 운영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도입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 나는 얼마큼만 대출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 웬만한 그 직장인 대출이나 저희는 이제 언론인 대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대출도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세 대출도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집이 이제 팔렸는데 그 논란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딴지를 걸어왔습니다만 어제 토론회에서는 질문은 없었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토론자가 조금 조정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억지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언론에서 특히 이제 그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글쎄요, 국민 여론이 얼마만큼 거기에 호응할지 또 이제 물론 우리가 칼을 들었는데 칼을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칼 가지고 요리하면은 맛있는 피자 만들면은 또 그건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칼로 요리를 만들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칼 드는 거 자주 칼 들면 그 결국 악용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좀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예, 그 모든 정권 이 부동산 백약이 무효했는데 이번 정권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이제 선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루 전에 선고를 전원합의체로 떠넘겼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동일 사건인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반면에 김건희 씨에게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사건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다가 물론 같은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제 돈이 오갔기 때문에 좀 다른데 오세훈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 같은 이제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다는 점에서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또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명태균 씨 발언의 신빙성 그리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기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해서 한 달 정도 좀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 어떤 결과 나올지 뭐 굉장히 그리고 또 그게 오세훈 시장이 1,000만 원 벌금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선고가 지체되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또 이게 결론을 못 내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논란도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주 길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당장 이제 오세훈 시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한 달 대략적으로는 한 달 정도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의 시각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자를 쥐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의 눈총도 있던데. 근데 뭐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네. 양 진영에서 판사들을 맹비난하는 재판부를 맹비난하는 경우도 예, 있거든요.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대법원 이번 전원합의체 사실은 논란의 중심에 지난 대선 직전에 판결로 인해 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네. 그런 논란을 이번에 벗어 던질 수 있을지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방학했지 않습니까? 네, 방학했습니다. 뭐 가까운데 어디 또 계획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놀러 다닐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김성환 평론가 휴가하면서 부탁하고 왔으니까 다음에 휴가실 때 김성환 평론가에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